황태국은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한국 음식이지만 처음 맛본 이들은 예상 밖으로 맛있고 개운하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한국을 방문해 현지 식당에서 황태국을 접한 한 미국인 여행객은 서울 갈 때마다 꼭 찾는 행복한 컴포트 푸드라고 칭하며 가볍지만 맛이 깊은 국물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뉴욕에서 온 어떤 푸드 블로거는 서울 명동의 유명 황태국집에서 첫 술을 뜬 후 단숨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수프 요리가 되었다고 할 만큼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는 한 미국인 부부는 강원도 여행 중 우연히 들른 식당에서 황태국을 맛보고 예상치 못한 보물 같은 발견이라며 흥분했고 귀국 후에도 그 맛을 잊지 못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정도로 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말린 생선으로 끓인 해장국이라는 콘셉트에 낯설어 하다가도 한 입 먹어본 미국인들은 의외로 부드럽고 담백한 맛에 놀라며 호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소셜미디어 이용자는 며칠 전에 한국식 해장국을 처음 먹어봤는데 정말 좋았다. 내가 먹어본 한국 음식 중 드물게 맵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들었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이 대체로 맵다는 선입견을 가진 미국인들에게 황태국은 맵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한식으로 인식되며 이는 한식 입문자들에게 좋은 첫 경험이 됩니다.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도 황태국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유튜버는 LA의 한 식당에서 황태국을 처음 맛보는 영상을 공유하며 한국 음식 중 가장 친근하게 다가온 요리라고 표현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생각보다 깔끔하고 깊은 맛, 몸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는 기분 등의 긍정적인 첫인상이 주를 이룹니다. 황태국의 담백하면서도 감칠맛 나는 맛은 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습니다. 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미묘하지만 풍부한 맛, 깔끔하면서도 만족스러운 등이 있는데 이는 멸치 육수나 사골 육수처럼 진하지 않고 맑은 국물이라서 느끼함 없이 개운한 감칠맛이 난다는 평가입니다. 황태국 특유의 향도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말린 생선 향이 국물에 우러나며 독특한 풍미를 더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미식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황태국의 향을 처음 맡았을 때는 약간 망설였지만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그 향이 얼마나 깊고 복합적인지 깨달았다고 썼습니다. 국물을 한 입 머금었을 때 나는 고소한 향도 매력 포인트인데 참기름에 볶은 황태에서 우러난 풍미가 국물에 배어 집안 가득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특히 한 미국인 요리사는 황태국의 맛을 분석하며 육수에서 느껴지는 복합적인 감칠맛이 서양의 어떤 수프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황태국을 한국의 클램 차우더 같은 수프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레딧에 한 이용자는 황태국을 쌀쌀한 날에 먹기 좋은 순하고 편안한 수프로 부드럽고 후루룩 마시기 쉬운 국물에 가끔씩 씹히는 건더기가 있는 음식이라고 설명하며 마치 서양의 차우더처럼 속을 채워주는 편안한 국물 요리로 묘사했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온 어떤 방문객은 황태국이 자신의 고향에서 즐겨 먹던 생선, 차우더와 비슷한 포근함을 준다며 이국적인 맛이지만 왠지 모르게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황태국 특유의 구수한 향과 은은한 맛은 처음 접하는 미국인들의 입맛도 사로잡고 있습니다. 처음 황태국을 먹어본 미국인들은 국물 속 재료들의 독특한 식감에도 주목합니다. 말렸다 불린 황태살은 푹 끓여져 뭉근하면서도 결대로 부드럽게 찢어지는 식감을 내는데 어떤 외국인 미식가는 생선살이 스펀지처럼 폭신하면서도 결이 살아있어 이런 식감은 처음이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온 한 관광객은 생선 요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데도 황태국은 예외라며 일반 생선 요리에서 느껴지는 비릿함이나 질감의 거부감이 전혀 없다고 놀라워했습니다. 함께 들어있는 무, 두부,
계란 등의 부드러운 식재료들도 미국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옵니다. 한 미식 블로거는 국물 맛도 좋지만 건더기의 다양한 식감이 조화를 이룬다며 특히 무가 국물을 흡수해 부드럽게 익은 상태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평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부드럽고 속이 편해지는 식감이라는 평가가 많고 뼈나 가시 없이 말랑한 황태 살코기가 들어있어 치킨 수프처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시카고에서 온 어떤 방문객은 SNS에 한 그릇 다 먹고 나서야 그게 생선 요리였다는 걸 다시 떠올렸다. 그만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 황태채 특유의 쫄깃함이 남아있는 부분은 씹는 재미를 주어 국물 위주의 서양 수프와는 또 다른 만족감을 준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미국인 셰프는 자신의 레스토랑에서 황태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개발하며 황태의 독특한 식감이 서양 요리의 차별화된 매력을 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황태국은 맛뿐 아니라 먹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감성적인 요소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국물을 마시고 나면 마치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수프를 먹은 듯한 기분, 속이 확 풀리면서 위로받는 느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한 영상에서 외국인은 황태국을 먹은 뒤 이건 일종의 컴포트 푸드 갖다 먹고 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 온 30대 여성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날 우연히 들른 한식당에서 황태국을 마셨는데 마음이 놀랍도록 가라앉았다며 이후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인들이 황태국을 두고 시원하다고 표현하는데 직역하면 쿨하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개운하고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을 말한다는 설명을 들은 미국인들은 이러한 표현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한 언어학자는 시원하다라는 한국어 표현이 담고 있는 감정적 뉘앙스가 황태국을 완벽하게 설명한다며 이는 단순한 미각이 아닌 전신의 감각적, 감정적 경험을 아우르는 표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황태의 장국 한 그릇이 주는 속풀이 되는 느낌과 심리적 안정을 미국인들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따뜻한 국물이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도 하는데 비록 자신의 문화권 음식은 아니지만 치킨 누들 수프나 할머니가 끓여준 홈메이드 수프 같은 정서적 만족감을 준다고 합니다. 미국 중서부 출신의 한 대학생은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의 그 안락함을 황태국에서 다시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감성적인 매력 덕분에 황태국을 영혼을 달래주는 수프로 기억하는 미국인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한 심리학자는 이런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권의 음식이라도 위로라는 보편적 인간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음식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강력한 매개체라고 설명했습니다. 황태국이 전통적인 해장국이라는 점도 미국인들의 흥미를 끄는 요소입니다. 술을 마신 다음 날 속을 달래주는 용도로 한국에서 즐겨 먹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접 숙취해소를 위해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뉴욕의 한 바텐더는 동료들과 함께 과음한 다음 날 한인 친구의 추천으로 황태국을 먹어봤는데 그 효과에 모두가 놀랐다며 이제는 직원들 사이에서 공식 해장 음식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한인 셰프 크리스 초는 황태국에 대해 말린 명태에는 간에 독소를 배출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콩나물은 과음 후 불편한 속을 달래준다며 황태 콩나물의 장국이 숙취해소에 2배의 효과를 낸다고 설명합니다. 한 영양학자는 황태가 건조되는 과정에서 단백질이 농축되고 특정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한다며 이 성분들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뒷받침 때문인지 미국인들도 황태국을 몸에 좋은 건강식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름지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단백질이 풍부한 데다가 칼로리도 높지 않아 속을 편하게 해주는 웰빙 수프로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미국인들은 황태국을 마신 후 확실히 속이 편해지고 컨디션이 좋아지는 느낌이라며
해장 효과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헬스 코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숙취해소와 소화불량에 황태국을 추천하고 있다며 단백질, 미네랄이 풍부하면서도 저칼로리여서 다이어트 중인 사람들에게도 좋은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은 경우에도 영양 많고 담백한 보양식처럼 느껴져서 감기에 걸렸을 때나 몸이 허할 때 생각나는 수프가 되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샌디에이고에 사는 한 가정주부는 아이들이 감기에 걸렸을 때 황태국을 끓여주면 신기하게도 빨리 회복된다며 우리 가족의 치유 음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황태국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단순한 생선국이 아니라 속을 치유하는 힐링푸드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미국 내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황태국 같은 전통 국물 요리에도 자연스레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해튼의 한 식당 주방장은 5년 전만 해도 메뉴에 없던 황태국을 최근에 추가했더니 예상외로 많은 미국인들이 찾는다며 한식에 대한 인식 변화를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호감을 가진 미국 젊은 층은 비빔밥, 불고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해장국 문화에도 흥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트렌드 분석가는 넷플릭스의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음식들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특히 아침에 해장국 먹는 장면이 자주 나오는데 이런 일상적 모습이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해장국 먹는 장면이 나오면 이를 본 미국인 댓글에 나도 저 국물을 한 번 마셔보고 싶다. 한국인들은 숙취 해소를 저렇게 하는구나. 굉장히 현명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UCLA에서 한국학을 연구하는 한 교수는 음식은 문화 이해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창구라며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관찰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한국의 다양한 국물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황태해장국을 처음 먹어보고 반하는 콘텐츠가 종종 업로드됩니다. 이러한 영상의 댓글에는 보기만 해도 속이 풀릴 것 같다. 한국 여행 가면 꼭 해장국을 먹어보겠다. 같은 글이 달려 간접 체험을 한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현지의 한 식당에서도 과거에는 설렁탕, 갈비탕 같은 익숙한 메뉴에 주문이 몰렸다면 이제는 황태해장국이나 콩나물국밥처럼 한국인들의 일상 메뉴에도 도전해보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필라델피아의 한 한식당 주인은 요즘 손님들은 메뉴판에 없는 진짜 한국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라고 놀라워했습니다. 결국 한식의 세계화 흐름 속에서 황태국 역시 그 소박하지만 매력적인 위상을 인정받아가는 추세입니다. 황태국에 대한 미국인들의 호평은 한국의 구 문화 전체로 관심이 확장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점차 깨닫는 것은 한국의 국이 서양의 스프나 스튜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 음식 문화 연구자는 서양의 스프가 주로 전체나 사이드 메뉴로 여겨지는 반면 한국의 국은 밥과 함께 먹는 주요리의 일부로 식사 구조 자체가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밥과 함께 먹는 주식의 개념에 가까운 한국의 국 문화는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식사 방식을 제안합니다. 한 미식 블로거는 황태국을 먹어보고 난 후 미역국, 콩나물국, 된장국 등 다른 한국 국물 요리들도 찾아먹게 되었다고 밝히며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이 확장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가정주부는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국식 국물 요리를 가족 식탁에 올린다며 아이들도 처음에는 생소해했지만 지금은 선호하는 저녁 메뉴 중 하나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내 한식 요리 강좌에서 황태국 같은 전통 국물 요리를 가르치는 클래스도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한국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마트에서는 황태와 북어,
다시마 등 국물, 재료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한국 식품점 관계자는 최근 2년간 황태 판매량이 60% 이상 증가했다며 미국인 고객들이 레시피를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식 국물 요리 만들기 챌린지와 같은 트렌드가 생겨나고 각자 자신만의 방식으로 황태국을 해석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현상도 볼 수 있습니다. 한 인기 유튜버는 황태국 베이스에 이탈리안 허브를 가미한 퓨전 레시피를 공개해 수만 뷰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황태국이 단순한 이국적 음식 체험을 넘어 미국인들의 식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 요리 전문가는 한국의 국 문화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한 끼 식사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농무부 연구원은 한국의 국물 문화는 식재료의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추출해 섭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라며 현대 영양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식문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황태국은 한국 음식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미국인들에게 소개하는 문화적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지역에 따라 황태국에 대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흥미로운 현상이 관찰됩니다. 서부 해안 지역의 미국인들은 이미 아시안 푸드에 친숙한 편이라 황태국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오히려 건강하고 가벼운 식사 옵션으로 환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식문화 전문가는 서부 해안은 오래전부터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영향으로 다양한 아시안 푸드에 대한 수용도가 높다며 황태국과 같은 새로운 메뉴도 상대적으로 빠르게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LA나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해 황태국을 마치 현지식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는 우리 동네 한 식당, 황태국은 아침 조깅 후 챙겨 먹는 나만의 의식 같은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포틀랜드의 한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는 이곳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 고유의 해장국을 먼저 경험해본 것을 일종의 푸디 배지처럼 여기는 경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중서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황태국이 좀 더 새롭고 이국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텍사스의 한 미국인은 처음에는 황태의 독특한 향이 낯설었지만 시골식 생선 차우더와 비슷한 느낌이라 점점 익숙해졌다고 언급했고, 시카고의 한 푸드 블로거는 중서부 사람들에게 황태국은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열어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서부 지역 식문화 연구자는 이 지역은 전통적으로 육류 중심 식단이 강세여서 생선 요리, 특히 말린 생선을 활용한 요리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비회 연안 지역 사람들은 생선 요리에 덜 익숙하지만 황태국의 경우 비린내가 적고 국물이 깔끔해 생선 요리를 싫어하는 사람도 도전해볼 만한 입문용 한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식당 매니저는 처음 메뉴에 추가했을 때는 우려가 컸지만 고정팬이 생길 정도로 인기가 좋다며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또한 동부 대도시 지역 사람들은 세계 각국의 음식 경험이 풍부한 편이라 황태국을 미식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발견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뉴욕의 한 미식가는 이 수프는 세련된 감칠맛이 일품이며 특히 회식 다음날 아침 메뉴로 완벽하다고 평했습니다. 보스턴의 한 음식 평론가는 뉴잉글랜드 지역은 전통적으로 어업이 발달한 곳이라 다양한 해산물, 요리에 개방적이라며 황태국의 생선, 베이스 맛이 지역 사람들의 입맛에 자연스럽게 맞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고급 한식당 셰프는 최근 들어 요리, 동양이 복잡한 맛보다는 정직하고 담백한 맛으로 회귀하는 흐름이 있는데 황태국이 그런 트렌드와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지역에서는 추운 기후 때문인지 따뜻한 국물 요리에 호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토론토의 한 캐나다인은 한국의 황태국이 우리의 PC 차우더만큼
겨울철 몸을 녹이는데 효과적이라며 극찬했고, 밴쿠버에서는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에서 현지식 재료를 활용한 변형된 황태국이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의 한 음식 트렌드 연구가는 캐나다 사람들이 긴 겨울을 나면서 발달시킨 따뜻한 국물, 요리에 대한 문화적 친밀감이 한국의 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처럼 지역별로 다른 음식 문화와 경험에 따라 황태국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평가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북미 시장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황태국에 대한 호평은 특정 연령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배경의 미국인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여행을 즐기는 20, 30대 젊은 층은 한국 현지에서 새로운 음식을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 이국적인 황태의 장국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고 오히려 특별한 경험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여행사 마케팅 담당자는 요즘 젊은 여행자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독특한 음식, 경험을 찾는 경향이 있어 황태국 같은 이색적인 현지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간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20대 미국인 유튜버는 서울에서 황태국을 먹고는 내 생일에 이렇게 훌륭한 한국 음식을 알게 되어 기쁘다며 해당 음식을 극찬했고, 대부분 젊은 층인 그의 영상 구독자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 맛보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욕의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로컬 푸드 탐험을 테마로 서울 여행을 다녀왔는데 황태국이 우리의 최애 발견이었다며 나중에는 동네 시장에서 직접 황태를 사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요리해 먹기도 했다고 추억했습니다. 한편 40, 50대 이상의 중 장년층 미국인들도 황태국을 부담 없이 속을 채워주는 든든한 한 끼로 평가합니다. 여행 리뷰 사이트의 중년 부부 여행자 후기를 보면 아침 식사로 이 전통 황태국을 선택했는데 속이 편하고 맛이 깔끔해 여행 중 입맛 돌게 했다는 식의 긍정적인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한 50대 비즈니스맨은 출장으로 서울을 자주 방문하는데 전날 비즈니스 미팅 후 과음했을 때 현지 직원의 추천으로 알게 된 황태국이 이제는 꼭 챙겨 먹는 아침 메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맵지 않고 자극적이지 않아 연령 불문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점을 높이 삽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도 드셔보셨는데 입맛에 딱 맞았다는 한국계 미국인의 후기도 전해지는데 한국 음식을 처음 접하는 서구권 노년층에게도 황태국은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건강식으로 통합니다. 플로리다의 은퇴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한 요리 강사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식 클래스에서 황태국을 소개했더니 놀라울 정도로 호응이 좋았다며 특히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점이 이 연령대에게 어필했다고 전했습니다. 술을 즐기는 젊은 직장인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이 최고의 해장국으로 통하며 한 레딧 이용자는 솔직히 안 취했는데도 점심으로 황태국이 생각나서 먹으러 갔다고 농담 섞인 글을 올려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음식 모험을 즐기는 미식가부터 건강을 중시하는 이들, 한식을 처음 접하는 입문자까지 폭넓은 층에서 황태국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식당에서도 황태국을 메뉴에 두는 곳이 점차 늘고 있고 이에 대한 리뷰도 긍정적인 편입니다. 가령 LA의 한 한식당 옆 리뷰에는 해장국으로 시킨 황태국, 마치 한국에서 먹던 그대로의 맛이라 감동했다. 속이 꽉 채워지는 느낌인데도 국물이 맑아 부담 없다. 등의 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한식당 매니저는 점심시간에 주변 사무실에서 일하는 미국인 고객들이 특별히 황태의 장국을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져 메뉴판 앞면에 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의 어떤 한식당을 방문한 손님은 트레팔베서에 한국 사람들은 숙취에 이런 시원한 국물을 먹는다길래 먹어봤는데 정말 담백하고 맛있다. 반찬과 같이 나오니 든든한 한 끼라고 작성하며 별 5개 만점 평가를 주었습니다. 댈러스의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셰프는 최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황태 콘소메를 스페셜 메뉴로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딧의 한 토론에서는 황태국은 한국에서 인기 있는 해장국 중 하나라는 현지 설명에 미국인 댓글러들이 다음에 한국마트 가면 인스턴트로라도 사봐야겠다. 사진 보니 마치 치킨 수프처럼 보여서 꼭 먹어보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 음식 전문 블로거는 황태국은 미국의 치킨, 누들 수프와 같은 포지션의 음식이라며 국물은 다르지만 그 위로받는 느낌은 문화를 초월해 공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유튜브 먹방이나 국물 요리 리뷰 영상의 댓글란에서도 황태해장국을 언급하는 해외 네티즌들의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댓글은 미국인인 내 친구가 한국 여행 때 황태해장국 먹어보고 계속 잊지 못하더라. 또 다른 이는 이 수프는 한국에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일부 코리안 레스토랑에서도 판다고 해서 기쁘다고 하였습니다. 시카고의 한 푸드 트럭 운영자는 퓨전 스타일의 황태국 라멘을 개발해 판매하고 있는데 소셜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이면 항상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이처럼 온라인 상에서 공유되는 체험담과 리뷰는 황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산시키는 추세입니다. 황태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 교류의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인들이 황태국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식문화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30대 미국인 여성은 황태가 된 과정이 흥미로워서 찾아보니 강원도의 겨울 풍경과 전통적인 건조 방식 같은 문화적 배경까지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대학의 음식 인류학 교수는 학생들에게 황태국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지리적 특성과 보존식품의 발달,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북어포와 황태국의 차이점, 그리고 명태가 말려 황태가 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들에게 음식 너머의 문화적 스토리로 다가갑니다. 미시간의 한 요리사는 황태를 만드는 과정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의 지혜와 자연을 활용하는 방식에 감탄했다며 이런 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음식의 맛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태국을 통해 한국의 해장 문화를 이해하게 된 미국인들은 서구와는 다른 술 문화와 그에 따른 회복 방식의 차이에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한 미국인 칼럼니스트는 블로그에 미국은 숙취에 그저 아스피린과 커피로 버티는데 한국은 영양 가득한 국물 요리로 몸을 회복시킨다는 점이 무척 현명하고 건강한 접근법이라며 한국의 해장 문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텍사스의 한 바텐더는 미국의 해장 문화가 단순히 더 많은 알코올이나 기름진 음식으로 고통을 잊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몸을 실제로 회복시키는 방식이라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음식을 통해 한국 어머니들의 사랑과 돌봄을 느끼게 되었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황태국을 먹고 난 일부 미국인들은 이런 맛있는 국을 정성껏 끓여주는 한국 어머니들의, 아니 모든 어머니들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시애틀의 한 주부는 황태국 레시피를 배우면서 한국 가정의 식탁 문화와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배웠다며 음식이 단순한 영양 공급을 넘어 사랑과 돌봄의 매개체라는 점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황태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문화적 호기심이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보게 되었다, 한국어를 배워보고 싶어졌다와 같은 확장된 관심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은 황태국을 먹고 난 후 한국 전통 음식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찾아봤고 그것이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나의 첫 진지한 관심의 시작이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황태국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문화적 호기심과 이해를 넓히는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황태국을 비롯한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맛을 즐기는 차원을 넘어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는 강력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음식 경험은 타문화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감각적인 이해 방식 중 하나입니다. 한문화 연구자는 황태국 한 그릇이 미국인들에게 한국의 역사, 지리, 기후, 가족 문화까지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문화적 전달자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보스턴의 한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는 황태국 함께 끓이기 워크숍을 통해 한미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어 정기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음식을 통한 정서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여러 배경의 미국인들이 황태국을 마시며 이건 우리 문화의 치킨 수프처럼 마음의 위안을 주는 음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음식이 문화적 장벽을 넘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을 연결한다는 증거입니다. 한 문화심리학자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비슷한 종류의 위로 음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 경험의 보편성을 보여준다며, 이런 공통점 발견이 문화 간 이해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떤 미국인들은 황태국을 마시며 자신의 유년기, 추억이나 가족과의 경험을 회상하기도 했는데, 이는 낯선 음식이 개인적 기억과 새롭게 연결되는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뉴욕의 한 광고 디자이너는 황태국을 처음 맛봤을 때 할머니가 해주신 치킨 수프의 기억이 떠올랐다며, 전혀 다른 맛인데도 같은 따뜻함과 안락함을 느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음식은 가장 원초적인 경험 중 하나로, 다른 문화의 음식을 즐기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문화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음식을 통한 문화적 거리감 축소라고 부르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또한 황태국과 같은 음식 경험은 문화적 호기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황태국을 맛본 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거나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는 미국인들의 이야기는 음식이 더 깊은 문화 교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는 한 미국인은 문화 간 긴장이나 오해가 있을 때 함께 식사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며, 음식은 가장 평화적인 문화 교류의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황태국은 단순한 한 끼 식사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 간에 다리를 놓고 상호 이해와 존중을 증진시키는 소중한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사회에서 이러한 음식을 통한 문화적 연결은 더욱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